문희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신버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핵공유협정을 체결하는 게 어떠냐. 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핵우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만 해결된다면 지금 여야 간이나 국민 간의 갈등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길이 있다면 한번 모색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이게 지금 핵무장하자 무슨 전술핵 재배치하자라는 걸 능가하는 그런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좋은 해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정부 측에서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반 국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대륙 세력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한복판 북경에서 시진핑 1인 체제가 굳혀지는 진행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다음 날은 해양 세력의 종주국인 일본 복판인 동경에서 아베가 이끄는 그 자민당 압승을 보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군사 대국화하는 개헌이 곧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이라고 그래서 신짜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패권 각축장이 지금 한반도에 되고 있다. 소위 스트롱맨들의 전시장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술 떠쳐서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하기 5분 전 상황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핵보유가 분명합니다. 한반도는 6.25의 최대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20년 전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선조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왕좌왕 국난 분열하다가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형체 현실은 자꾸 어떠냐. 나는 그때보다 나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안보에 여야 없다 말만 무성합니다. 실제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멸망 그 당시와는 판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근대화된 나라고 가장 빨리 민주화된 나라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쓰레기 한 톨 없이 피 한 봉을 안 흘리고 촛불 명예혁명으로 세운 정부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그랬듯이 꿋꿋하고 씩씩하게 힘차게 딛고 일어나서 당당한 국익외교에 신명을 다 바쳐서 전력 투구할 역사적 책무가 한국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준익이 들어서 강대국들 간 장기판의 졸처럼 아무 소리 못한다든지 또 무기력하게 눈치만 보다가 그냥 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993년 제1차 핵위기가 엄습했을 때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이듬해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공습하려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제네바 합의로 북핵위기가 극복됐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햇볕 정책을 내세워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 노력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노력했어요. 전 국민 80% 지지율이 올릴 때까지 계속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국 클린턴 정부가 포연 정책을 포용하게 됐고 결국 페리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참여정부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처음부터 평평한 대로를 걸었던 게 아니에요. 무척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고 결국 이것이 조기 조치에 대한 9.19 성명 이행을 빨리 땡기게 하기 위한 2.13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현재 북핵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계 이니시아티브를 잡고 창의력 있게 전 정권, 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온갖 정력을 동원해서 담대하게 이 국위 개교로 활로를 뚫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방향에 관해서 같이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마침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방이 예정되어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미일,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을 갖겠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열릴 에이펙에 또 참석하실 거고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담 EAS에도 참석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이제는 완전히 외교의 달이고 어떤 의미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묘한 3개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상 외교의 바쁜 일정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또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제 체육 제전, 평화의 제전이 준비되고 있는 이 시기가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45일간 억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 어떤 그 대화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도록 북핵 문제에서 어떤 전환점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의 계절에 이니시아티브로 담대하게 전략적으로 나설 콘텐츠가 나는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팔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전략을 짜면서 콘텐츠를 만드냐. 나는 그 콘텐츠를 근본적으로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 나는 아주 감동받았어요. 바로 그 전전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불사를 얘기하는 그 연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를, 유엔의 기본 이념을 33번이나 외쳤어요. 나는 그것이 한국의 지금 위상과 콘텐츠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다. 다른 거 이상 가는 거 우리가 힘으로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뾰족한 무슨 뭘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엔에서 하신 그 대통령의 기조연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해가지고 그걸 세일해야 된다. 요 좋은 기회에 요 3개월 동안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반응이 굉장히 그 포괄적이고 호의적이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서 또 그 유엔 무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목소리로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하는 접근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의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그 모든 외교적 노력의 총화가 결국은 평창 올림픽에서 꼽혀야 된다. 그 좋은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건 하늘이 진 한민족이 된 기회다. 평창에 각 정상들, 일본, 미국, 중국을 포함해서 각 정상들이 다 직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 팀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다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북핵 문제는 완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선까지 갈 것이다. 나는 기대를 하면서 총력을 거기에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이 되기 위해서 외교부로서도 그 주요 공간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조직위에 저희 직원도 파견이 돼서 준비하는데 그 외교적인 사안에 있어서나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참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IOC 또 패럴림픽스와 관련해서는 IPC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상들 만나실 때마다 평창에 초청을 하셨고, 저도 외교장관들을 만날 때마다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겉셈 뺄셈이 아니라 넓이방 형식으로 동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니시아티브를 가지고 한국에서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장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술 더 쳐서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하기 5분 전 상황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핵보유가 분명합니다. 한반도는 6.25의 최대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20년 전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선조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왕, 좌왕, 국론 분열하다가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형체 현실은 자꾸 어떠냐? 나는 그때보다 나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안보에 여야 없다 말만 무성합니다. 실제로 지켜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이게 지금 핵무장하자, 무슨 전술핵 재배치하자라는 걸 능가하는 그런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좋은 해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정부 측에서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반 국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대륙 세력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한복판 북경에서 시진핑 1인 체제가 굳혀지는 진행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멸망 그 당시와는 판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근대화된 나라고 가장 빨리 민주화된 나라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쓰레기 한 톨 없이 피 한 봉을 안 흘리고 촛불 명예혁명으로 세운 정부입니다. 따라서 나는 해양 세력의 종족인 일본 복판인 동경에서 아베가 이끄는 그 자민당 압승을 보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군사 대국화하는 개헌이 곧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이라고 그래서 신짜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패권 각축장이 지금 한반도에 되고 있다. 소위 스트롱맨들의 문희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신버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게 어떠냐. 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핵우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만 해결된다면 지금 여야 간이나 국민 간의 갈등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길이 있다면 한번